안녕하십니까. 금요 스페셜 건강한 의사의 최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정윤입니다. 자, 현대인들의 척추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이제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최순우 박사님께서도 허리 통증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허리 통증은 별로 없는데요. 예, 오래 장시간 수술을 하다 보니까 목에 통증이 좀 있어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이게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뭐 계속 장시간 앉아서 컴퓨터를 하고 스마트폰을 보고 또 뭐 운동 부족에다 또 비만까지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또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가끔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뭐 운동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현대인들이 허리 질환을 앓지 않고 넘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이 허리 통증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빨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 이런 걸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생활 습관을 잘 실천해서 그리고 건강 악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을지 오늘 고민해보고 이 방법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장웅재 원장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네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과 뭐 증상도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요. 연령대별로 좀 다양한 질환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척추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제 방문하는 환자분들 보면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중년층이라든지 장년층, 이제 노년층에서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특징적인 이제 소견 중에 하나가 청소년기, 중학생들이나 이제 고등학생들이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면은 대개는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목이 아프다든지 이제 허리가 아파서 많이 방문하게 되는데 최근에 생활 환경의 변화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고개 숙이고 오래 본다든지 안 좋은 자세로 책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척추뼈는 이제 목뼈의 경우에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휘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안 좋은 자세로 숙이고 오래 보는 일을 취하게 된다면은 목뼈가 일자로 쓰게 되고 이게 거꾸로 휘어지게 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이제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경추통뿐만이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두통까지 동반이 되고 이게 점점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로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청소년기에서는 거북목 증후군, 두 번째는 이제 측만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성인에서 생기는 측만증은 오히려 경미하거나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청소년기, 성장기 청소년들에서 생기는 측만증은 초기에 약하게 휘어져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키가 크면서 이게 더 심하게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성 요통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에 있어서 측만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대개는 이런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 중년층에 있어서는 대개는 이제 생활 패턴의 변화가 환경의 영향이 많겠죠.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직업적으로 숙이고 오래 보시는 일을 한다든지 또한 이제 직업 환경이 이제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한다든지 또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러한 허리 디스크가 올 수가 있고 또 이제 노년층에 있어서는 이제 생활 환경 변화보다는 이제 퇴행성 변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완충 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라든지 또한 허리뼈는 이제 관절로 짱짱하게 고정이 돼 있는데 퇴행성 질환에 의해서 관절이 느슨하게 되면은 뼈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방 전이증이라든지 또한 신경 주변에 인대나 관절이 자라 들어가서 사방에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경우에 척추관 협착증, 지금 표에서 보신 것처럼 이 5가지 질환들이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질환들은 대개 이제 만성 질환에 해당이 되고 대개의 경우에 허리 질환은 이제 급성 통증, 요추 염자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허리 질환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치료를 받는 게 당연할 것 같긴 한데요. 이 통증이라는 게 아무래도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또 나빴다가 이런 게 반복하다 보니까 좀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원장님 아무래도 이럴 때는 반드시 그래도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인가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제 허리 통증을 보면은 이제 감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제 감기에 걸리듯이 허리 통증이
뭔지 모르겠다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제 대부분 허리 통증을 경험하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흔히 경험하는 요추 염좌로 간주할 수가 있는데 허리에서 어느 한 부분에 이상이 와도 우리 허리는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이상이 와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고려를 해봐야 되나? 표에서 나온 것처럼 안정 유지를 하고 심한 경우에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 방문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통증의 기간도 중요하지만 통증의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이 통증 자체가 허리뿐만이 아니라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뭔가 이제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기관을 방문해서 일단은 본인의 허리 상태가 어떤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통증의 지속 시간이 또 오래되거나 아니면 또 통증이 좀 범위가 넓어지거나 이런 경우라고 하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할 네. 걸로 보이네요. 근데 우리가 보통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내려오는 라인이 뭐 S 곡선 이루는 게 좋다는 네. 건 누구든지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 허리가 들어가고 엉덩이가 나오는 이 S자 라인이 실제로 좋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허리는 이제 앞에서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목부터 꼬리뼈까지 이제 일자로 되어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구조가 되겠고 이제 옆에서 봤을 때는 완만하게 S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림이 나오겠지만 이제 목부터 꼬리뼈까지 완만하게 S자로 이루어져 있는 게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사람은 항상 이제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충격 흡수가 잘 되기 위한 구조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제 S자로 되어 있고 지금 엑스레이 지금 두 개가 보일 겁니다. 왼쪽은 정상 허리, 오른쪽은 이제 이상 있는 허리인데 일자 허리로 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특징적인 이제 증상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허리가 아플 만한 일이 있을 때 남들보다 심하게 아프고 오래 갑니다. 차를 오래 타는 경우에 누구나 이제 허리가 아플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정상 허리 구조를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러다 말겠죠. 좀 네. 쉰다든지 뭐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일자 허리를 가지신 분들은 심하게 아프다든지 하루면 좋아질 거를 일주일 이상 간다든지 이렇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허리의 구조를 정확히 유지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일자 허리를 가지신 분들은 여기에 맞는 이제 특수한 재활 치료라든지 교정 치료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운동을 통해서 정상 허리로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소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림에 나오겠지만 허리는 단순하게 뭐 S자로 되어 있고 이제 뼈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그림에 나오지만 복잡한 구조물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사진에 보시다시피 마디마디 뼈가 있고 이 뼈들은 그 사이에 머리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신경이 내려갑니다. 네. 신경이 내려가게 되고 이 뼈하고 뼈들은 뒤쪽에 이제 관절, 뼈가 만나는 부분은 관절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이제 MRI 사진이 나오고 있지만 또 수많은 인대나 근육들이 뼈에서부터 붙어 있어서 다양한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소견들 중에서 이런 이제 디스크라든지 뼈 문제가 아니라 뒤쪽에 있는 인대나 근육의 문제가 왔을 때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경우를 보통은 허리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인 요추 염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다고 하면 이제 보통 염좌라고 하면 그냥 네. 삐끗했을 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염좌가 이렇게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진 경우라고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심한 상황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요추 염좌 어떤 건가요? 요추 염좌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인대가 뭐 늘어나거나 찢어졌다 한다면 이게 상당히 심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림에 나오겠지만 우리 몸 중에서 인대나 근육은 항상 움직입니다. 특히 척추에 해당되는 인대나 근육은 당장 저처럼 이렇게 앉아 있을 때도 한쪽 인대는 늘어나 있고 한쪽 인대는 수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서서히 걸을 때도 인대나 근육은 이제 지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림에 보시다시피 허리를 숙여서 무거운 몸을 들 때 이제 순간적으로 인대나 근육에 비정상적인 힘이 가해지게 되면 일시적으로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통은 이제 요추 염좌라고 얘기를 하고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요추 염좌인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이제 인대나 근육이 늘어나서 찢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인대나 근육을 당분간 안 쓰면 되겠죠. 그래서 한 이틀 정도는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 후에 느끼기에 점점 회복되는 단계로 생각이 된다면 한 길게는 한 2주 동안은 좀 이렇게 가볍게 운동 단계를 올리면서 경과를 보면은 대개는 회복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증상이 없거나
만약에 더 악화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다른 원인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 오래 앉아 있거나 자세가 이상하거나 또 무리한 운동 후에 허리 통증이 발생한다면 네. 요추 염좌를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많이 우리가 이제 익숙한 얘기들이 허리 디스크 네. 통증이라 네. 그러면 이제 허리 통증이라 그러면 허리 디스크를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요추 염좌와 더불어 요통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추간판 타줄증이라고 이제 말하는 허리 디스크라고 보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추 염좌가 비교적 흔한 원인이긴 하지만 네. 허리 디스크, 흔히 얘기하는 허리 디스크도 허리 통증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면은 원칙적인 얘기는 이게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를 디스크라고 하기 때문에 이 디스크 자체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용할 때 허리 디스크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탄력이 떨어지고 이제 디스크 역할은 뼈를 이렇게 충격 흡수를 하기 때문에 스프링 작용이 떨어지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디스크다 얘기를 하게 되고 다른 말로 아까도 잠깐 사회자분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추간판 탈출증 또는 이제 디스크 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리한 운동을 하고 난 후에 요통이 생겼는데 염좌로 간주하고 뭐 2주 이상 경과를 봤는데도 호전이 없다. 이게 점점 밑으로 내려간다. 증상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가 있고 다음 이제 사진에서 보시겠지만 정상적인 MRI 상에서 허리 디스크는 그 가운데 색깔이 하얗게 보입니다. 네. 마디마디 뼈가 보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하얀 디스크들이 보이죠. 이제 표시된 부분을 보면 이제 검게 변해 있습니다. 이런 디스크는 탄력이 없는 디스크죠. 네. 수분이 많으면 탱탱하면서 위쪽처럼 하얗게 보이고 수분이 빠지면은 검게 변하면서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은 디스크 높이도 좀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뒤쪽에 하얗게 내려가는 게 신경인데 신경도 미세하게 눌려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소견은 대개는 이제 정상인에서도 성인에서 정상인에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서 내가 느끼기에 허리 통증이 자주 반복이 되지 않고 나는 다리 쪽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런 튀어나온 디스크를 적극적으로 치료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할 수 있겠죠. 본인의 체형이나 구조에 맞는 이제 운동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 맞는 교정 치료를 한다든지 해서 보신 바와 같은 이런 디스크가 더 나빠지기 전에 적극적인 예방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면 예방 치료가 이제 필요할 수 있으면 구체적인 치료는 이제 추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원장님의 진단에 따라서 네. 또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저희가 또 치료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어떤 생활 습관이 이렇게 디스크의 변성을 일으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 디스크의 변성이 올 수 있는 경우는 아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제 누구나 올 수 있지만 그럼 어떤 경우에 좀 더 빨리 오고 좀 더 심하게 진행을 하냐? 지금 쭉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걸 나열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아이를 자주 업거나 안아주는 일이 많은 경우에 네네. 두 번째는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기는 일이 많은 경우 또한 이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오랫동안 생활하는 경우 또한 구부정한 자세로 일을 한다든지 또 과도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가 지속돼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디스크의 변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이제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해서 신경이라든지 근육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디스크 변성을 좀 초래할 수가 있고 또한 장시간 운동이라든지 과도한 육체 노동 또한 이제 한쪽으로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또 이제 굽이 높은 신발을 신는다든지 또 이제 운전 같이 장시간 동안 앉아서 일을 하는 경우 또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최근에 급속한 체중 증가가 있었다고 한다면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죠. 디스크에 하중이 더 걸리기 때문에 변성을 좀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사진에 보신 소견이라든지 지금 이제 제가 언급한 이런 이제 그 양상들에 의해서 뭔가 반복적으로 요통이 반복된다면은 이제 치료기관을 방문해서 의사는 이제 다양한 검사를 하겠죠. 이 검사 중에서는 이제 기본이 되는 이제 엑스레이 검사를 찍어볼 수도 있겠고 추가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CT라든지 MRI 또 신경 기능 검사, 체열 검사라든지 뭐 근전도 검사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혈액 검사, 염증을 보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조영제 등을 투여해서 의사가 진료 후에 환자에 맞는 이제 다양한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생활 습관에 따른 어떤 허리 통증은 정말 누구나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이를 업는다든지 무거운 물건 그리고 네. 뭐 장시간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하이힐을 신는 것까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예. 하이힐 백은 다 저한테 해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이힐까지 포함이 네.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허리 통증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이런 질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디스크가 어쨌든 흘러나오는데 네. 이 정도도 어떤 통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치료 단계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간판 탈출의 진행에 따라서 또 증세가 어떻게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증상이죠.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사진 소견이 심하게 망가져 있고 안 좋은 상태라 하더라도 환자분의 증상은 오히려 경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사진상에서는 이 정도는 뭐 크게 아프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네. 반대로 환자분은 증상이 심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치료의 기준은 사진만 가지고 검사 소견만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환자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가 그러면은 내가 앓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나는 이런 디스크가 어떤 경과를 겪으면서 내가 진행이 될 수 있냐. 사진을 먼저 보시면 초기에는 이제 허리 통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진 보신 것처럼 맨 왼쪽에 허리 통증. 예를 들면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너무 심하다. 잠은 푹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도저히 움직이기 힘들다라든지 이제 허리 통증으로 나타나고 이게 점점 진행되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안 아픈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허리가 틀어지게 됩니다. 옆으로 틀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제 안 아픈 자세를 취하려고 틀어지게 되고 이게 더 진행이 되면은 그 두 번째 그림처럼 통증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허리에서 신경은 물 흐르듯이 발가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허리에서 디스크가 변성이 일어나면은 이제 신경에 영향을 주어서 물이 흘러야 되는데 물꼬가 막히는 셈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진처럼 이제 다리 쪽, 엉덩이, 허벅지 중앙으로 내려가게 되고 여기에서조차 치료가 들어가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면은 이제 세 번째 사진처럼 이제 마비 증상이 오게 되겠죠. 네. 마비 증상은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는데 이제 허벅지, 발가락부터 해서 무릎, 종아리, 이제 허벅지까지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탈출한 네. 디스크가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기보다는 이제 다리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네네. 근데 제가 아는 분들은 주로 다리에서 바깥쪽 증상을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방사통의 구체적인 증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예, 방사통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흔한 경우는 이제 바깥쪽에 되겠죠. 네. 허리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한 5가닥의 신경이 쌍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허리에서 발가락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이제 그 신경 중에서 밑에 있는 신경들 5번째, 4번째 신경은 이제 주로 허리에서 나와서 엉덩이를 통해서 이제 옆쪽이나 뒤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 위에 있는 3가지 신경은 대개는 돌아서 사타구니를 통해서 앞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번, 5번 신경 같은 경우는 허리 옆쪽으로 해서 종아리 옆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제 5번 밑에 신경은 이제 그림에 보시다시피 뒤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마다 물론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주행 경로가 있기 때문에 검사 이전에 본인 스스로도 이제 본인의 증상을 체크를 해봐서 나는 몇 번 신경에 문제가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허리 디스크가 탈출한 경우라고 하면 치료를 하긴 해야 하는데 보통 분들이 생각할 때는 또 디스크가 탈출해도 또 자연스럽게 혹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수액이 자연스럽게 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요? 근데 수액이 튀어나온 네네. 디스크가 자연히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드문 경우인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환자분들께서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긴 한 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증상이 경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신경을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누르고 있는데 이 눌려 있는 압력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압력이 떨어져서 신경이 이제 압력을 덜 받고 있는 경우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한번 튀어나온 디스크는 들어가는 경우가 드물기 네. 때문에 초기에 검게 변해있을 때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불씨가 있을 때 예방적인 치료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허리 디스크라고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 탈출증과 가장 헷갈릴 수 있는 게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네. 과거에는 50대 이상 척추질환 환자가 대부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척추관 협착증이 오히려 역전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다른 질환인가요, 원장님? 예, 보통은 이제 허리 디스크뿐만이 아니라 이제 협착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신경을 이제 누르고 있다는 거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눌린 원인이 좀 다르게 됩니다. 그림을 먼저 보시면 이제 디스크의 변화는 디스크가 점점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탈수 현상이 생기고 왼쪽 그림을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요. 이게 이제 튀어나오게 되고 이제 결국은 더 튀어나와서 터지다든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경우를 보통은 이제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오른쪽 그림처럼 협착증인 경우에는 디스크로 인해서 눌리다기보다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주변의 인대라든지 네. 관절 또는 이제 뼈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경우를 협착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전에 이제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는 협착증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노령층 인구들이 많고 네. 여러 가지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가 진행돼서 협착증 인구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더 쉽게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상 허리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온 경우고 이제 그 마지막 네 번째 그림을 보시면 좀 심각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사진처럼 뒤에서 잡아주는 관절이 퇴행성 변화로 약해져서 뼈가 뒤로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눌리는 경우도 이제 척추관 협착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고는 있긴 한데요. 이 또 차이점이 보니까 연령대별이라든지 아니면 또 증세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정리표를 보시면서 원장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표를 보시면 이제 증상에 따라서 이제 특징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표를 보시면 이제 허리 디스크는 대개는 이제 젊은 연령층.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해보면 이제 고등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20대에서 40대까지 젊은 연령층들이 많고 척추관 협착증은 대개는 이제 50대 이상 이제 고령층에서 이제 호발을 하게 되고 발병 기전을 보면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신경에 눌리되 디스크가 눌린 경우를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은 노화 현상,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주변의 인대라든지 관절이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사방에서 압박하는 경우를 이제 협착증으로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증상에 또 큰 차이가 있는데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허리를 숙일 때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심한 분들은 허리를 이제 꼿꼿이 펴고 걷게 되고 허리를 조금만 숙이더라도 통증이 심하게 되고 반대로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노년층에서 이제 허리를 굽히면은 증상이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제 어르신들께서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척추관 협착증은 가만히 있을 때는 오히려 좀 그만한데 오래 걸으면 심해지기 때문에 구부정한 자세로 이제 오래 걷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아무래도 걸어가다가 조금 네. 쉬었다가 또 가시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추간판 탈출증이랑 척추관 협착증이 이제 비슷한 것 같지만 발병 연령이 다르고 네. 증상이 다르고 네. 또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으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장님 이 밖에도 또 다른 어떤 원인으로 허리 통증이 유발할까요? 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또 흔히 올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최근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염증에 의한 허리 통증이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염증이라고 하면 이제 감염을 통한 허리 주변 구조물들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인데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절로 생기는 경우입니다. 저절로 생긴다면 어떤 뜻이냐면 이제 본인의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다든지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서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당뇨를 앓고 있다든지 예를 들면 이제 기존에 뭐 뇌졸중이라든지 또는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혈액 응고 작용이 떨어진 경우에 이제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염증이 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과거에 최근에 다른 이유 때문에 허리에 대해서 이제 주사 치료라든지 시술이라든지 수술을 시행했을 경우에 추가적인 염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때문에 발생되는 허리 통증, 감염에 의한 허리 통증의 특징은 좀 전에 제가 나열드린 통증이랑 다르게 네. 추가적으로 발열이라든지 우환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있으면서 우환이라든지 발열이 발현하게 된다면 반드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염증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염증이 확인되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균 배양 검사라든지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뭐 골다공증에 의해서 또 이제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무섭긴 네. 한데 이 골다공증성 골절은 또 어떤 질환인가요? 예, 골다공증성 골절도 염증과 마찬가지로 이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림에 나오겠지만 이제 우리 뼈는 이제 겉부분은 이제 피질골이라고 해서 비교적 단단한 뼈들로 구성이 돼 있고 안쪽에는 해면골이라고 해서 좀
그 구멍이 뚫려서 해면체처럼 이렇게 해면골로 되어 있는데 이 골다공증이 진행됨에 따라서 오른쪽 그림처럼 구멍이 너무 많이 증가합니다. 아, 좀 네. 푸석푸석해진다고 예, 볼 수 예. 있고 저희가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수술하면서 뼈를 보게 되면은 마치 스폰지처럼 뼈가 이제 긁어질 정도로 이렇게 안 좋기 네네네. 때문에 이런 골다공증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재채기를 한다든지 골절이다 그러면은 뭐 심한 충격이 와서 골절될 수도 있겠지만 이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서 보면은 재채기를 한다든지 뭐 앉았다 갑자기 이제 일어나다가 심한 통증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제 실제로 CT 사진인데요. 이제 표시된 것처럼 심하게 이제 골절돼서 오는 경우가 있고 이게 사진만 놓고 보면 아 이분이 뭐 심하게 다쳤구나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사진에 해당되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분이시고 연세가 한 70 정도 되셨고 예.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다친 기억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분명히 이제 뭔가 충격은 있었겠죠. 근데 그 충격이 너무 경미해서 본인이 기억을 못 하는 겁니다. 뭐 언젠가 재채기를 했는데 그냥 끔뻑하니 단순하게 그냥 담이 걸렸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호전이 없어서 찍어봐서 이런 소리 나오는데 이런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은 대개는 이제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한 80% 정도는 여자분들에 소발을 하고 연령층도 대개는 60대 이상, 뭐 70대, 80대 고령층에서 이제 발병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성인, 폐경기 여성에서 이제 신장이 줄어들게 되는데 신장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골다공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르신들은 이제 늘 허리가 아프죠. 이제 대개는 허리가 아프긴 하지만 언제부턴가 평소랑 틀리게 통증이 심해진다. 갑자기 심해졌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이런 골다공증성 골절을 의심을 하고 초기에 진단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허리 통증만 생각했다가 이게 네. 골절까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통증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반드시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서 네.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할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허리 통증에 관한 여러 가지 원인에 따른 질환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요추 염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요추 염자 어떤 건가요? 요추염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비교적 흔하게 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밑에 이제 나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염자가 의심이 되면은 이제 바로 적극적인 치료는 일단 필요 없습니다. 염자 증상이 만약에 이제 기존에 내가 자주 아픈 게 아니다. 좀 무리한 일 하고 나서 아프다고 한다면은 밑에 나가는 것처럼 이틀 정도 이제 근육이 미세하게 늘어나거나 인대가 찢어진 경우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안 써야겠죠. 그래서 한 이틀 정도는 좀 활동을 줄이면서 안정을 하고 만약에 이틀 후에 낫지 않다 하더라도 추세가 좀 낫는 추세로 보인다고 한다면 그 후에는 어느 정도 조금 단계를 올려서 운동하면은 회복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 네.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러한 요추 염자가 너무 자주 발생한다. 실생활에서 허리를 삐끗한 경우가 너무 자주 생긴다. 뭐 차에서 내리다가 삐끗한 경우가 자주 생긴다. 이런 게 자주 발생한다든지 강도가 세진다면은 그때는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정밀하게 검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두 번의 요추 염자는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반복적으로 지속될 때 그 디스크나 인대, 근육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퇴행성 디스크병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퇴행성 디스크 병은 디스크는 이제 누구나 퇴행성 변화가 오겠죠. 네. 그러니까 정상 성인의 한 10분, 증상이 없는 10분을 모셔다가 MRI를 찍으면 8분은 퇴행성 변화가 있습니다. 아, 네. 네. 이게 이제 있기 때문에 이 퇴행성 변화를 다 잡으려고 치료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MRI 나오겠지만 이 디스크가 이제 탈수 현상이 생기고 퇴행성 변화가 있어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증상입니다. 증상이 나는 자주 아픈 게 아니고 요번에 아파서 우연찮게 MRI를 찍었지만 이런 소견이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 사진에 보신 것처럼 신경도 약간 눌려 있고 네. 디스크 변성도 심하게 와 있지만 증상이 경미하거나 없다고 한다면 일시적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막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불씨가 될 수 있어요.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예방적인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방적인 치료는 이제 본인 스스로하는 운동도 있지만 뭔가 좀 자주 반복이 되고 이게 불씨가 있기 때문에 좀 뭔가 불안하다고 한다면 전문적인 치료기관을 방문을 해서 본인의 체형이라든지 자주 쓰는 근육이 어떤 건지 본인의 이제 자세가 어떤 건지 파악을 한 후에 전문적인 이제 교정 치료라든지 중심 근육,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이제 예방적인 치료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디스크를 보이면서 통증이 반복되면 그런 치료가 필요하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더 이제 악화가 되면
부득이하게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얼핏 보더라도 심하죠. 이제 네. 하얀 신경이 좀 심하게 눌려 있어요. 이런 소견을 보인다면 비로소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벌써 이 정도 진행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허리 통증뿐만이 아니라 대개는 이제 신경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뭐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통증이라든지 심한 경우는 이제 마비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을 정확히 이제 평가를 해보고 사진 소견에 맞게 좀 이따 설명드리는 다양한 치료를 고려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또 성인 중에서 10명 중 8명 정도가 허리 디스크 질환을 앓기 때문에 주변에서 허리 디스크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제 어쨌든 고령화가 될수록 많이 나타나는 척추관 협착증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또 치료를 하는 게 좋은가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일단은 이제 본인이 이제 증상이 네. 못 걷습니다. 오래 못 걷기 때문에 네. 뭐 상식적인 얘기겠죠. 운동을 하면서 많이 활동을 해야 몸이 튼튼해지는 건데 네네. 고령층에서 부득이하게 이제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오기 때문에 이제 오래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다리의 근력이 저하될 것이고 또 심폐 기능도 저하될 것이고 그래서 협착증이 진행되면은 이제 병원을 방문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는 협착증 환자분들에게 좋은 운동은 개인적으로는 실내 자전거가 되게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걷기가 힘들기 때문에 통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제 발을 굴려주는 동작 자체가 우리 이제 허리서부터 이제 골반, 다리로 이어지는 근육의 밸런스를 잡아주고 이제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운동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요즘은 이제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은 다양한 약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진통제, 근육이완제뿐만이 아니라 협착증에 해당되는 다양한 약이 있고 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어서 좀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까지 알아보긴 했는데 사실 저희가 아까 골다공증에 의해서 네. 골절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도 봤는데 혹시 이렇게 단순 염자 때문에도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되는데요. 이 염자를 요추 염자를 방치할 경우에도 혹시 골절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 골절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네. 골절이 그러니까 골절인데 염자로 간주하고 지내다가 골절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고령층에서 염자로 간주를 하고 이제 치료를 하다가 골절로 더 심하게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노년층에서 특히 여자분들, 네. 80%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에 있어서 통증이 평소랑 틀리게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심해졌다고 한다면은 이제 골절을 의심을 해보고 골절인 경우에 물리치료를 하게 되면 더 악화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조기 진단 후에 치료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골절하고 염자를 정말 잘 구별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허리가 굽고 그다음에 뭐 신경 압박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 정말 그걸 염자로 네. 생각했다가 시간을 놓치면 정말 큰일이 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고령층에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허리 통증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했고요. 다음번에는 저희가 치료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금요 스페셜 건강한 의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8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치료법도 알아봐야 될 텐데요. 네. 이제 뭐 환자들이 오면 무조건 무슨 MRI 검사다 뭐 이런 것도 많이 할 텐데 네. 주로 어떤 검사를 주로 시작을 해야 되나요? 기본적인 이제 검사는 이제 엑스레이가 되겠죠. 이제 엑스레이 이제 허리의 구조를 먼저 이제 객관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엑스레이가 되는데 보통은 이제 MRI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허리 MRI를 내가 꼭 찍어봐야 되나 이게 뭐 비싼 검사는 찍어봐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 심하게 다치지 않은 경우라든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 또한 통증이 허리뿐만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또 이런 통증이 만성 통증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로 병원에 방문하기보다는 염자로 간주하고 2, 3일 정도는 좀 무리한 운동을 피하면서 지켜보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허리라는 거는 복잡한 구조물들로 이루어져 있고 어느 한 구조가 기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구조에서
기능이 떨어진 부분에 보완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뭐 단순한 통증부터 바로 이제 고가에 검사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보통 저희가 허리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또 신경외과라든지 정형외과라든지 이런 곳을 찾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전문 이런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영상 검사를 비롯한 구체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 건가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허리 통증이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러면 정확한 검사나 치료가 필요할 수 있냐? 네. 지금 이제 쭉 나열을 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는 견딜 만한 통증이라 하더라도 6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뭐 한 달, 두 달까지 막 넘어가는 통증의 기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아. 두 번째는 기간도 기간이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든지, 뭐 이렇게 차도가 없는 경우. 세 번째는 통증의 강도랑 별개로 통증 자체가 엉덩이라든지 허벅지 중화리로 내려가는 경우. 네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물리치료라든지 뭐 요즘 쉽게 구할 수 있는 진통제라든지 근육이완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이라든지 통증의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다양한 검사를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구체적인 진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단순 염자부터 시작해서 디스크, 협착증, 골절까지 허리에 오는 다양한 질환 차이점을 알아봤는데요. 네, 검사상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다 이렇게 되면 고려할 수 있는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당장의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좀 비수술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네, 요즘 이제 흔히 하는 비수술적 치료법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병원마다 차이가 있고 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크게 보면은 5가지 정도의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보통 일반적인 척추 병원이라든지 통증 클리닉에서 많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막의 주사 치료, 두 번째는 후지 내측지, 좀 말이 복잡한데요. 추관절 식경 차단술, 네. 세 번째는 이제 고주파를 이용한 디스크 내 열 치료법, 또 이제 경막의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프롤로 치료라고 불리우는 인대 증식 치료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5가지 치료들을 이제 병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변이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이 5가지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수술적 치료법이 사실 5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네. 웬만한 분들은 이 비수술적 치료법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모든 분들이 이 비수술적 치료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치료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네. 어떤 경우에는 이걸 할 수가 없냐?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이제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첫 번째는 최근에 6개월 이내에 이런 비슷한 치료를 한 적이 있는 경우는 다시 해서 하는 경우는 이제 바람직하지가 않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존에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런 치료 자체가 일시적으로 당으로 올라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당뇨가 있는 분들은 좀 보류를 해야 될 것이고 최근에 이제 발열이라든지 염증 소견이 있는 경우에도 이걸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아스피린을 장기간 복용한 환자분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뇌질환이라든지 심장질환 때문에 항응고제를 오래 복용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적정 기간 동안 중단 후에 시술을 시행해야 될 것이고 또 네. 피검사상에서 염증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간 수치가 상승이 있는 경우 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조영제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이러한 주사나 시술들이 대개는 이제 조영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시술을 고려하고 다른 시술적 치료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네, 수술할 정도의 그 상태가 심하지 않은데 네. 어떤 그럼 시술로 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시술을 좀 워낙 이제 범위가 높고 다양하지만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경막의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경막의 주사 치료는 이제 그림에서 보시겠지만 꼬리뼈 쪽을 통해서 쪽에 이제 미축을 사이를 통해서 약물을 투여합니다. 약물을 네. 투여해서 허리 신경에 유착된 부분을 이제 화학적으로 약물 작용에 의해서 이게 뭐 진통제라든지 흔히 얘기하는 뼈 주사가 아니라 약물을 투여해서 유착된 부분을 방리를 시키고 기존의 신경이 부어 있는 부종 있는 부분을 감소를 시켜서 이제 통증을 이제 완화시키는 이제 치료가 되겠고요. 이런 치료는 대개는 허리 통증뿐만이 아니라 다리 저림 증상의 환자분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씩 3주 동안 시행을 하게 되고 뭐 입원할 필요 없습니다. 외래에서 간단하게 시행하고 꾸준히 외래를 방문하시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다른 비수술적 치료법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치료법은 아까 이제 좀 복잡한 거 있죠. 이제 추관절 신경 차단술이 있는데 이 치료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치료랑 다르게 직접 다이렉트로
그 신경 관절 부위라든지 신경 가지 부위에 주사를 치료를 해서 이제 허리 관절에 의한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비교적 효과 있게 치료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대개는 만성적으로 통증이 있는데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 2주 간격으로 세 차례 6주 동안 시행을 하게 되고 이제 만성 요통이 있는 분들에게 주로 시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큰 부작용 없지만 일시적으로 이제 주사 맞는 당일에 일시적으로 열이 난다든지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좀 더 상태가 안 좋은 경우라고 하면 어떤 또 다른 치료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두 가지 치료법은 대개는 이제 주사 치료에 해당이 되는 거고, 더 심한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시술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술은 이제 첫 번째로 예를 들면은 고주파를 이용해서 디스크 내 열 치료가 있습니다. 그림에 나오겠지만 어떤 특정 부위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고 이 눌린 신경 때문에 환자분이 증상으로 발현된다고 의사가 확신이 선다고 한다면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대개는 이제 입원해서 하루 이틀 정도 입원을 하게 되는데 이제 컴퓨터 장치를 통해서 그 튀어나온 디스크에 카테타를 위치를 시키고 이제 고주파 열을 가해서 디스크가 수축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눌린 신경이 압력이 떨어지면서 그 효과를 보게 치료를 하게 되는 건데 과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로 했던 경우를 최근에는 이런 완치 목적으로 이제 상기와 같은 시술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이제 시술 방법은 이제 경피적 경막의 신경 성형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술은 보통 마찬가지로 이제 입원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림에 보시다시피 관을 삽입을 해서 직접 관으로 유착된 부분을 박리를 시키고 약물을 투여해서 엉겨 있는 걸 풀어주는 겁니다. 밑에 이제 제가 이제 시술하며 찍은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은 지금 왼쪽은 신경이 다리로 내려가는데 오른쪽은 좀 끊어진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관을 집어 넣어서 이분은 이제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저린 분인데 관을 넣어서 박리를 해주고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맨 끝에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신경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는 거를 조영제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치료로 비술적 치료로 하면 좋겠지만 호전이 없다. 네. 또 뭐 일상생활로 복귀가 안 된다. 이런 경우에 수술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경우에 고려할 수 있을까요? 예,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참 난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 20년 동안 이제 허리 치료를 해왔고 수술도 한 1,500개 이상 했지만 허리 치료라는 거는 가장 신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허리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냐? 첫 번째는 한 2달까지 6주에서 8주 동안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이제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극심한 통증인 경우, 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리 쪽으로 감각 저하라든지 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지속적인 이제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에 의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부작용이 생긴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이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 뭐 이 자리에서 제가 수술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이제 뭐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허리는 누구나 퇴행성 변화를 겪기 때문에 환자분의 증상이 이런 퇴행성 변화 중에서 어떠한 원인 때문에 증상으로 발현하는지 판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 전에는 본인이 받을 수술에 대해서는 본인의 질병은 의사 못지않게 본인도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상의 후에 내가 수술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어떻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이고 수술을 안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에 진행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허리 수술이나 치료가 치료만큼이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만성 통증 허리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인가요? 예, 이제 관점이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네. 이제 허리는 이제 만성 통증을 많이 방문을 하고 설령 수술까지 받았는데도 이제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런 만성 통증을 뭔가 좀 체계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림을 먼저 보시면은 만성 통증은 악순환의 고리를 갖게 됩니다. 만성 통증이 있으면은 통증에 대해서 약물을 투여하겠죠. 약물을 투여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몸에서 그 이제 약물에 대한 이제 영양 부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양 부족이 생기면 자연 치유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염증이 진행되게 되고 그래서 만성 통증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두되고 있는 이제 기능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능의학. 이 기능의학은 이제 급성 통증은 어떤 국소 질환이겠지만
만성 통증은 뭔가 이 전신 질환으로 간주를 하고 이러한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생리학적으로 원인에 접근해서 치료하는 분야를 기능의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능의학은 이제 생리학적으로 이제 몸에 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를 해주고 인체 스스로 이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뭐 진통제나 근육이완제가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투입을 해서 우리 인체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생리학적 기능을 사이클을 정상으로 돌리는 데 관점을 두고 최근에 다양한 그런 영양제라든지 기능학적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그런 만성 통증은 전신 질환으로 간주하고 치료한다고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까 근데 척추 질환이 생기는 원인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 이제 스트레스도 이제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표가 나오겠지만 우리 몸은 이제 중추 신경계와 네. 면역계와 신경 내분비계가 서로 상호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받게 되면은 이제 중추 신경계가 먼저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비성장적인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체내에 이제 코티졸 농도가 올라가게 돼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악순환 사이클을 거쳐서 세포망에 산화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통증이 취약한 구조로 변성이 되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만성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능의학에서는 이러한 산화되는 세포막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항산화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이런 항산화제의 투여는 단순하게 진통제나 근육이완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수술의 회복이 더딘 분들이라든지 만성 통증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투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요즘엔 또 이렇게 금연 많이 하시잖아요. 네. 흡연도 척추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은 거죠? 네, 맞습니다. 흡연이라고 하면 언뜻 생각하시기에 뭐 호흡기계 문제로만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허리에도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게 되는데 척추 주변에 혈관이 수축을 해서 그 디스크에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서 퇴행성 변화를 가속시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신경 주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뜩이나 협착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흡연을 하게 되면 좁아진 신경이 더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특히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에서 흡연은 절대 금연이 필수이겠습니다. 네. 네, 금연 이외에도 다양한 척추 질환과 척추 노화를 예방하려면 생활 속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우리 몸은 허리는 어쩔 수 없는 이제 퇴행성 변화를 겪기 때문에 평소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항염이라든지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우리 몸에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을 해주어서 만성 통증을 예방을 하고 체내의 정상적인 항상성 사이클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이러한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장 건강. 첫 번째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영양분을 쉽게 흡수를 해서 체내의 항상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 충분한 수분 공급을 통해서 디스크의 탈수 증상이라든지 허리 관절의 그런 이제 탈수 증상을 예방할 수가 있겠고 저염식이라든지 단당류, 카페인이나 알코올 같은 것을 피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될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연이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제 체계적인 운동을 통해서 체중 조절이라든지 생활 환경 속에서 안 좋은 걸 피하면서 본인 스스로 관리를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는 퇴행성 변화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뭐 몸에 좋은 게 네. 척추 건강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허리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요 스페셜 건강한 의사 오늘 준비한 소식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 아쉽지만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건강하고 밝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